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교육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나라에서 성인 7명 중 1명이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충격적인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클라우스 하르만입니다. 베를린 교육청에서 35년간 국어교사로 일하다 퇴직 후 교육정책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사실 독일 교육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 아니겠어요? 괴테와 실러의 나라, 철학과 과학의 발상지가 바로 독일이니까요. 그런데 2022년 어느 가을날 교육청 회의실에서 제가 받은 충격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함부르크 대학에서 발표한 문해력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그만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독일 성인 600만 명 이상, 전체 인구의 12%가 제대로 된 문장을 읽고 쓰지 못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단순히 문자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문장을 엮어서 이해하지 못하고 긴 텍스트가 나오면 내용 파악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한 문장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회의실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60년간 독일 교육에 자부심을 가져왔던 저에게는 청천벽력이었죠. 제 옆에 앉은 동료들도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교육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성인 7명 중 1명이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고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이들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책을 읽거나 공식 문서를 이해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취업이나 사회활동에서도 배제당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문법과 철자를 체계적으로 가르쳤는데 말이에요. 독일어는 논리적이고 정확한 언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35년간 가르쳤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독일 교육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텐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혹시 우리의 교육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주 교육정책회의에서 젊은 연구자 한 명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라는 20대 연구원이었어요. 안경을 쓴 진지한 청년이었는데 뭔가 특별한 자료를 준비해 온 것 같았어요. 문해력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나라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문맹률이 거의 0%라는 점입니다. 저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한국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독일 교육 문제를 논의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은 아시아 국가고 우리는 유럽이잖아요. 죄송하지만 들어보시면 마르쿠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음소 기반의 표음 문자로서 소리와 문자가 거의 1대1 대응됩니다. 제 옆에 앉은 교감 슈미트도 고개를 저었어요. 마르쿠스, 우리가 지금 동양 문자 공부하러 모인 게 아닌데 한글이 독일 문해력 문제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독일어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양의 어떤 문자를 들먹이다니요. 게다가 한국어는 저희와 완전히 다른 언어 계통이잖아요. 그런데 마르쿠스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면서 계속 설명하더라고요. 독일어는 같은 철자라도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CH는 단어에 따라 히로도 후로도 발음되죠. 하지만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고 들리는 대로 쓸 수 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독일어 교사로서 그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글을 어떻게 활용하자는 겁니까? 마르쿠스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문자 학습의 기초 원리를 배우는 거죠. 소리와 문자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독일어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베테랑 교사 하이케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받습니다. 음소 문자이면서 동시에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흥미를 느꼈어요. 어쩌면 정말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시점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훔볼트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서가윤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34세의 젊은 여성으로 이민 1.5세였어요.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동양 사람이 독일 교육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클라우스 선생님.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서가윤의 독일어는 정말 유창했어요. 억양도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논리적이었습니다. 한국계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네, 사실 저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글이 정말 독일어 교육에 도움이 될까요? 한글은 의문 기반 문자입니다. 독일어보다 읽기 구조가 훨씬 직관적이에요. 예를 들어 가라는 글자는 기역과 아의 조합인데 이 조합 규칙만 알면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서가윤이 종이에 한글을 써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게 독일어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독일어는 같은 철자여도 단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잖아요. 이 아이가 어로 발음되기도 하고 아이가 아이로 발음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글은 항상 일정해요. 기역은 언제나 같은 소리를 내고 아도 마찬가지죠. 저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35년간 가르치면서 느꼈던 독일어의 복잡함을 누군가 이렇게 명확하게 분석해 주다니요. 그럼 실제로 독일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면 도움이 될까요? 한글 자체를 완전히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익히면 독일어의 철자 체계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서가윤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35년간 학생들이 독일어 철자에서 헤매는 모습을 수없이 봤거든요. 특히 성인 학습자들은 더욱 어려워했고요. 그럼 실제 예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클라우스 선생님 이름을 한글로 써드릴게요. 서가윤이 종이에 뭔가를 적더니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클라우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정말 제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어떻게 읽는지 알아보실래요? 키읔은 K, 은은 리을은 L, 아는 어, 우는 U, 시옷은 S입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각각의 소리가 조합되어 제 이름이 되는 과정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서가윤 씨, 우리 함께 실험해 볼까요?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베를린 문해력 훈련센터의 엘레나가 저희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15년간 성인 문해력 교육에 종사해온 엘레나도 새로운 시도에 열린 마음을 보였거든요. 문해력이 낮은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드디어 시작된 거죠. 참가자들은 정말 다양했어요. 45세 건설 노동자 한스, 52세 슈퍼마켓 직원, 잉그리드, 59세 식당 종업원 페트라, 그리고 40대 택시기사 안드레아스까지 모두 문해력 때문에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참가자들은 정말 당황스러워했어요. 45세 건설 노동자 한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독일어도 제대로 못 읽는데 왜 동양 글자를 배워야 하나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52세 슈퍼마켓 직원 잉그리드도 고개를 저었어요. 전 평생 독일어만 써왔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독일어 기초부터 다시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택시기사 안드레아스도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도 한스 말에 동감이에요. 우리는 독일 사람인데 왜 외국 문자를 배워야 하는지.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한글을 완전히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글자와 소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면 오토바이도 쉽게 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서가윤이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그려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블록처럼 조합하는 거예요. 마치 레고를 맞추듯이 말이죠. 보세요.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가 됩니다. 처음 30분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일부는 시계를 자꾸 쳐다보기도 했고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서가윤이 각자의 이름을 한글로 써주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스 씨, 이게 당신 이름이에요. 한스.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스가 조심스럽게 따라 읽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제 이름 같은데요? 신기하네요. 맞아요. 히읗과 아와 니은과 시옷을 조합한 거거든요. 각각의 소리가 합쳐져서 한스가 되는 거죠. 잉그리드도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 이름도 써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참가자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문자의 조합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한 순간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소리의 조합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죠. 3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독일어 단어를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35년간 교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변화는 처음 봤습니다. 잉그리드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수업 중에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독일어 카인드라는 단어도 K와 I와 N와 D로 나눌 수 있네요. 한글에서 배운 것처럼 말이에요. 각각이 다 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정확히 그런 원리입니다. 잉그리드 씨가 스스로 발견하셨네요. 한스도 흥미진진하게 말했어요. 그럼 하우스도 하우스인 거죠? 한글에서 배운 조합 방식과 비슷하네요. 히읗아웃이오처럼요. 페트라가 더 나아가서 복잡한 단어까지 시도했어요. 그럼 아르바이트는 어떨까요? ARBEIT로 나누면 되나요? 여기서 EI는 하나의 소리죠? 서가윤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이 한글을 통해서 음소 인식 능력을 기른 거예요. 이제 독일어에서도 그 원리를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계신 거죠. 더 놀라운 건 참가자들이 독일어의 복잡한 철자 규칙까지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안드레아스가 말했습니다. 아, 그럼 SCH도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하는 거네요. 한글에서 시옷이 하나의 소리인 것처럼요. 가장 놀라운 건 참가자들의 정서적 변화였습니다. 59세 식당 종업원 페트라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저는 5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글자를 써봤어요. 제 이름을 제 손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은 글자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재미있어요. 한스도 감격스러워했어요. 평생 글 읽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소리만 알면 읽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글로 소리내는 원리를 습득한 후 참가자들의 독일어 철자 인식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이전에는 CH나 SCH, TION 같은 복합 자음을 무작정 외우려고 했는데 이제는 각각의 소리 단위로 분해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레나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클라우스,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결과네요. 15년간 문해력 교육을 해왔지만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처음 봐요. 참가자들이 문자에 대한 두려움 자체를 극복한 것 같아요.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교육의 길을 찾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한글이라는 작은 열쇠로 독일어 교육의 큰 문을 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베를린 교육청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반대 여론이 일기 시작한 거죠. 베테랑 교사 프랑크 밀러가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0년 경력의 원로 교사였어요. 여기는 독일입니다. 한국어 학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동양 문자를 배워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 동료 교사들도 거들었어요. 하이케 슈바르츠가 끼어들었습니다. 독일 교육의 전통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괴테와 실러의 나라에서 무슨 한글 타령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훌륭한 교육 전통이 있잖아요. 페트라 슈미트 교감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독일어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외국 문자나 가르친다고 하면 학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거예요. 위르겐 교사도 합세했어요. 저희가 지금 독일 교육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건 아닌가요? 차라리 독일어 고전 문학 교육을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때의 저처럼 변화를 거부하고 전통만 고집하던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처음엔 정확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이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문자 인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는 독일어로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잖아요. 굳이 외국 문자를 써야 하나요? 프랑크의 목소리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35년간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성인 12%가 문해력 부족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존 방법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그 통계 자료를 부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수치는 너무나 명확한 현실이었으니까요.
제 보수적 사고를 돌아보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교육의 목적은 전통 고수가 아니라 학습자의 성장입니다. 우리의 자존심보다 학생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부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2달 후 파일럿 프로그램의 공식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립적인 교육평가 기관에서 실시한 객관적인 측정이었어요. 엘레나가 발표하는 수치를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읽기 속도가 평균 40% 향상됐습니다. 철자 오류율은 60% 감소했고요. 더욱 놀라운 건 문장 이해력이 55% 개선됐다는 점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이런 수치는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참가자들의 정성적 변화였습니다. 직접 인터뷰한 내용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신문을 읽어봤어요. 물론 천천히 읽었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45년 살면서 처음이에요. 잉그리드도 환하게 웃으며 증언했어요. 한글에서 배운 단어 구조 인식 덕분에 독일어 복합명사도 쉽게 분해할 수 있게 됐어요. 크랑큰하우스를 크랑큰하우스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안드레아스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택시 운전하면서 길 이름을 읽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이제는 승객에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페트라의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으로 읽고 쓰는 게 두렵지 않아요. 틀려도 괜찮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 글자씩 소리내서 조합하면 되니까요. 지금은 손녀에게 편지도 쓸 수 있어요. 서가윤이 전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글 학습을 통해 참가자들의 음소 인식 능력이 근본적으로 향상된 거예요. 이게 독일어의 음성학적 구조 이해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겁니다. 베를린 교육청 관계자들도 깜짝 놀라워했어요. 슈테판 국장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회의적이었는데 이런 결과는 전혀 예상 못했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교육부 정책실의 모니카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시범 운영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겠습니다. 이 정도 효과라면 전국 확산도 고려해야겠어요. 그때까지 반대했던 프랑크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치로 나온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겠군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제가 이제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교육자로서 이보다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6개월 후 베를린 교육청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듣는 순간 정말 벅찬 감정이 밀려왔어요. 정식 문해력 교육 보조도구로 한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거였거든요. 교육청장 클라우디아 짐머만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단지 외국 문자가 아니라 교육적 도구로서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독일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혁신적 접근법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글이 독일 문해력에 무슨 상관이냐고 반발했던 제가 말이에요. 인간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크 밀러도 이제는 프로그램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효과를 보고 나니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요.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페트라 슈미트 교감도 완전히 마음을 바꿨어요. 학부모들의 반응도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한글을 보여주니까 흥미로워하더라고요. 서가윤과 저는 이제 정식 파트너가 되어 독일 전역의 문해력 센터에 이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어요. 함부르크, 뮌헨, 프랑크푸르트, 쾰른에서도 도입 요청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가장 기쁜 건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변화예요. 한스는 이제 아들과 함께 저녁에 신문을 읽으며 시사를 토론합니다. 잉그리드는 손녀에게 직접 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페트라는 성인 교육과정에 등록해서 요리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택시 회사에서 신입 기사들을 교육하는 역할까지 맡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건 2차 효과였습니다. 이들의 자녀들도 부모가 글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독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교육의 선순환이 일어난 거죠. 한글을 통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교육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면 놀라운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가장 멀리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서가윤이 말했듯이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독일어 학습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 거예요. 음소와 문자의 명확한 대응 관계를 이해하니까 복잡한 독일어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글자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세상을 바꿉니다. 한글이 독일에서 보여준 기적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닐까요? 1446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가 21세기 독일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해답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상상하지 못했던 기회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